작전 리포트 함께 챙겨보시죠.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화면이 바로 리포트네요. 혹시 AS 준비 안 하셨어요? AS는 제가 주봉상 봉이 4개에서 5개 정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린 종목들도 있고요. 그간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뭐 재무적 모멘텀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각각 좀 합격점을 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오늘 보니까 오뚜기나 아니면 MC넥스, 호텔신라, 신세계, 오리온 뭐 시장 대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 5% 수익률을 가지고서 AS나 리뷰를 진행하는 것보다 봉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왔을 때 AS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드린 종목들 공개 방송에서 AS나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랑 같이 작전 리포트 했던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난 종목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시장이 흔들릴 때 매수가 근처로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금방금방 그 주 안에는 회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5% 난 건 수익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AS 안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배포에 일단 탐복드리면서 무료 방송 바로 이제 코너 끝나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AS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리포트 땡땡땡 나와 있고요. 실적은 우상향, 투자는 확대, 주가는 반등 시작입니다. 공장 증설 착공보다 완공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완공 근처에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번 달에 완공하는 공장이 하나 있고 내년에도 완공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데 공장 증설과 가동이 시작된다면 오리온, 러시아 크립조바 지역의 3배 규모의 공장 가동처럼 이 기업도 올해와 내년도도 공장 신규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제 실적이 더 잡힐 예정이라는 내용이고요. 타이어 코드 올해 9월 완공, 아라미드 내년 9월 완공 이 내용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땡땡땡 스포츠, 럭키 슈에트, 왁, 지포어. 이 골프 브랜드인 것 같은데 땡땡땡 스포츠 뭐예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명이 들어있어서 소나무가 2개 겹쳐져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이 소나무 그림. 잠깐만요. 저 모르는 척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모르는 척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지금 옆에서 예민수 박사님께서 코오롱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코오롱 기업이겠네요. 요거는 뭐예요? 전선인데 전선 안에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라미드가 들어갑니다. 전선을 보호할 때에. 잠깐만, 코오롱 인더인가요? 맞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앞서서 보셨듯이 타이어 코드 그리고 아라미드를 생산하는 산업 자재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화학 소재, 기능성 필름 그리고 골프 브랜드 보셨습니다. 뭐 코오롱 스포츠, 스포츠웨어 그리고 럭키 슈에트 패션 브랜드 그리고 나서는 뭐 보셨듯이 지포어, 왁, 잭 니클라우스 등 패션 골프 브랜드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코오롱 인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구조가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산업 자재,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코드 그리고 아라미드 이것들이 이제 에어백이나 산업용사, 인공 피혁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필름, 전자 소재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여러 가지 수지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죠. 석유 수지, 페놀 수지. 패션 브랜드 쪽에서는 이게 익숙하죠. 이제 그렇습니다. 아웃도어 스포츠가 이쪽인데 코오롱 스포츠. 그때가 이제 소나무 2개짜리 마크. 그리고 왁이나 지포어 같은 경우 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중에 부엉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럭키 슈에트도 코오롱 인더가 공급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 쪽에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약 21%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패션 부분이 올해 연간 이익으로 67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76%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웨어 쪽에서 붐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타이틀리스트, 뭐 휠라 홀딩스, F&F 관련된
타이틀리스트나 뭐 테일러메이드나 관련해서 좋았다라는 점들을 보실 때에 의류 브랜드 골프웨어 쪽에서도 코롱 인더도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타이어 코드 쪽이다라고, 그리고 아라미드 산업용 예. 자재 쪽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 자재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 역성장하는 곳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라미드가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뭐 5G, 광 케이블, 그리고 방금 전 보셨던 전선, 예. 그럼 해저 케이블에도 들어가겠죠?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인가 아닌가를 보았을 때 5G, 광 케이블, 그리고 타이어 코드 하면 전기차 타이어용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산업용 자재가 성장하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아라미드 그러면요. 네. 전선에 결국에 아라미드가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면 풍력 발전 필요한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LS를 말씀드렸을 때 포인트 네. 중에 하나가 LS 전선의 자회사, 해저 케이블에는 예. 세계 1위. 요즘에 신재생 껴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고서는 사실 시세를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렸는데 신재생 테마로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제가 이제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성장성을 예. 보자고 말씀을 드린데 산업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타이어 수요, 그리고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이 타이어 코드나 아라미드 시장의 성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당연히 시장도 전기차 침투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 타이어용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나 시장의 성장성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라미드가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이 꽤 많네요. 노란색 다인가요? 그렇습니다. 타이어 오.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이어. 브레이크 호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인 것 같아요. 뭐 미션이라고 하죠. 변속기 벨트 이쪽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연료 호스 그리고 뭐 펜 벨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그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라미드가 자동차 부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다 들어가네요. 한 그렇습니다. 12개 지금 품목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화학의 강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석유 제품은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들어가듯이 아라미드도 약간 그런 결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예,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계 아라미드 시장이 연평균 1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26년도까지 꾸준히 매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9월 달이면 아라미드 공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2배 확장된 규모로 7,500만 톤이 증설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430억 원이 증액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공장 증설보다도 완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오리온 러시아 크립조바 지역에 3배 규모의 공장이 완공돼서 운영된다라는 포인트 말씀을 드렸듯이 예. 올해 9월 바로 이번 달이죠. 타이어 코드 베트남 2공장이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매출액이 인식될 전망이기 때문에 예. 타이어 코드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코롱 인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이어 코드라고 하면 그 타이어 검은색 네. 고무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어 코드의 핵심 그 코어가 되는 부분들. 그렇군요. 지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해상풍력 테마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네. 유튜브 채팅창에 라라라님께서 신재생 테마로 엮는다고 제가 세력이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이제 들으면서 최근 이제 많이 시청자님들과 이제 투자자의 시각으로 관심이 가는 쪽이 계속 이제 저는 아이디어로 생각이 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의 보시는 팁이 숨어 있는 테마주를 발굴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들은 계속 이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코드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전기차 시장이 좀 활발해지면서 전기차는 그 토크 출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껴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들어갔던 타이어보다 그렇습니다. 전기차 타이어는 뭔가 더 출력이 좋기 때문에 탄탄해야 되나 동일하게 타이어를 꽂았을 때 마모도가 상당히
때문에 빨리 그렇습니다. 닳는다고. 그래서 타이어 코드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고 전기차 수요가 높아진다면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도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타이어 코드 수요량도 늘어난다. 그런데 수요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기업은 증설을 했다. 그런데 그렇군요. 가동이 올해 4분기부터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하고 저 허반석 어드바이저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해상풍력하면 LS 전선, LS를 보시라고 이미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예. 때문에 테마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팩트 체크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사실 전선 케이블 1위 기업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알아주는 기업은 LS입니다. 예,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LS 전선인데 그거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죠. 네, LS의 그래서 자회사죠. 아시아 네. 이쪽이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코오롱인더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네, 늘 말씀드리는데 매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매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좀 보시자. 그런데 어디서 보느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그렇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따박따박 좋아지고 있고요. 매출액도 20년도, 21년, 22년, 23년도, 그다음 24년도까지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 2, 3, 4분기가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년도부터 코로나 영향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짠 20, 들렸네요. 21, 22, 23 여전히 좋아지는데 올해 타이어 코드 공장 증설, 내년도 아라미드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추정치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늘 좋아지는 올해, 내년, 후년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매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데 영업이익률과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도 좋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만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네. 이 기업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이 괜찮다면이라는 전제인데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PBR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저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역사적 저점이 어디예요? 지금 이 하늘 색깔 구간이 PBR 0.57배의 수준입니다. PBR 1 하회했다라는 거죠. 1이 여기니까요. 이제 총상 가치가 지금 안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구간이 0.3입니다. 그러니까 0.5와 0.3 사이니까 0.4보다는 위에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구간에서는 즉각 반등이 나왔고 0.57배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 포인트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릴 때에 예.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청산을 해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현재 주가보다는 2배 정도는 많겠구나라고 0.5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차트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시죠. 네. 오, 딱 좋아하는 추세선 지금 아래에 걸려 그렇습니다. 있네요. 이때가 근데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때죠.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한다면 거의 10년 이상의 차트를 보았을 때에도 이 구간에서는 따박따박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 초록 색깔 선이 주봉상 200주선 이평선입니다. 네. 200주선 이평선이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락을 마치고 횡보 또는 반등의 지점에서 우리는 좀 보시면 좋은데 이 두 개 같이 봐야 지금 되겠네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200주선이 하락할 때가 아니라 하락 이후 횡보에서 반등이 좀 나올 때 그때쯤 보면 좋은데 지금이 바로 200주선이 횡보할 때 그리고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 예.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예. 앞으로 이익이 좋아지고 그리고 가격적 밸류에이션도 모두 다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 보신다면 코오롱인더 좀 중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다른 종목 가격을 잡을 때 크게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저위험 구간, 중위위험 구간, 이 구간이랑 이런 추세선.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요 당시 맞닿아 있는 거는 과거엔 이때 샀으면 이만큼까지 그렇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요 구간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도래를 합니다.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보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지금 뭐 시장이 좀 출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53,000원 부근 적어도
나는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55,000원 이하에서는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 지금처럼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1차로 73,000원. 남은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